세리야, 내 눈 똑바로 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너를 낳은 진짜 엄마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 말은 다 가짜야. 다 너를 속이려는 수작이라고.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민경채의 비명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았습니다. 핏발이 붉게 선 민경채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민세리의 가녀린 어깨를 움켜쥔 그녀의 손톱은 금방이라도 살점을 뜯어낼 듯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앞에서 악기처럼 일그러진 민경채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민세리의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스러웠고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내 친엄마라니?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말해봐.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민세리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도 민경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세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벼랑 끝에서 민경채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은 바로 자신의 핏줄인 민세리였습니다. 민경채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어머니의 가면을 쓴 채 민세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세리야. 미안하다. 내가 널 낳았어. 20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너와 내가 자매로 지내야 했지만 단 한순간도 널 외면한 적이 없어. 넌 내 딸이야. 내 핏줄이라고. 민세리는 민경채의 품 안에서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경채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모성애의 따뜻함이 아니라 끈적하고 소름 끼치는 집착의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세리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민경채의 팔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민세리의 이성은 점차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민경채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서 동시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그 소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불길한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민세리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한 민경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김선재였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준비나 하고 있을 인간이 이 긴박한 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무시하려던 찰나 화면에 뜬 메시지의 미리 보기 제목이 민경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경채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엽니다. 민경채 사장, 당신의 진짜 딸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민경채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민경채는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을 터치했습니다. 곁에서 숨을 고르던 민세리 역시 무언가에 홀린 듯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열린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민경채와 민세리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민경채, 당신이 지금 민세리를 붙잡고 쇼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 당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민세리가 그토록 괴롭혔던 아이, 백미소 기억나? 민경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김선재의 비릿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텍스트는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백미소가 당신이 낳은 진짜 딸이야. 그리고 민세리는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루시아의 친딸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 첨부했으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당신은 당신의 친딸을 당신 손으로 죽음으로 내몬 거야. 축하해. 이 막장 드라마의 비극적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야. 탁 마이너스. 민경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민경채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멍한 이명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다가 태블릿 PC 화면에 뜬 첨부 파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민세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세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미소가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계집애가 내 딸이라고. 민경채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소를 향해 퍼부었던 독설, 경멸 어린 시선,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뺨을 때렸던 순간, 그리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어 결국 차가운 옥상 난간 끝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잔인한 순간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경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며 짓밟았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뱃속으로 낳아 20년 전 눈물로 떠나보냈던 핏줄이었다니. 이 끔찍한 역설 앞에 민경채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수와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아니야. 김선재, 이 자식이 날 속이는 거야. 미소가 내 딸일 리 없어. 내가 내 딸을 죽였을 리가 없다고. 이건 다 거짓말이야. 민세리 역시 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검사 대상 루시아와 검사 대상 민세리의 친자 관계 성립 99.99%라는 붉은 글자가 그녀의 망막에 화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민세리는 자신의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백미소의 교과서를 찍고 체육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미소가 사실은 민경채의 딸이었고 자신은 그토록 미워했던 루시아의 딸이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위액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엄마인 루시아가 내 진짜 엄마라고. 그럼 나는 내 엄마가 키운 딸이자 경채 언니의 진짜 딸을 죽게 만든 거야? 내가 미소를. 민세리의 공허한 중얼거림을 들은 민경채가 갑자기 돌변하여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딸이라며 안아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민경채는 민세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이미 붕괴되어 조각나 있었습니다. 너가 죽였어. 너가 미소를 괴롭혀서 죽인 거야. 너가 내 딸을 죽였어. 너만 아니었으면 미소는 살았을 거야. 너가 학교에서 왕따만 안 시켰어도 너가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내 딸은 살았어. 살려내. 내 딸 미소 살려내란 말이야. 민경채는 자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화살을 민세리에게로 돌렸습니다. 자신이 미소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타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세리는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민경채의 소나기에서 인형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참회와 충격 그리고 비통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동에서도 또 다른 거대한 파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의 회장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을 처리하라고 보낸 부하에게서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조함에 마른 입술을 핥으며 민두식은 휠체어 바퀴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문태경 그놈 숨통 하나 끊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밥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얼만데.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물밀듯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두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비서실장 어디 있어? 당장 이놈들 끌어내지 않고 뭐해. 하지만 들어온 것은 민두식의 충실한 개였던 비서실장이 아니라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민두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살인교사라는 죄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두식 씨, 당신을 정호세 살인교사, 한경수 부부 살인교사, 그리고 문태경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민두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뭐? 살인교사. 증거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 경제를 주무르는 민강유통회장. 민두식이야. 이따위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날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변호인단이 오면 너희들 옷부터 벗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해. 형사는 민두식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증거요? 차고 넘치지만 아주 확실한 증인을 모셨죠. 들어오시죠. 형사의 말과 함께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휠체어에 탄 또 다른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두식 회장이 더러운 일처리를 맡겼던 행동대장 강 실장이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강 실장은 민두식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지만 명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태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태주가 현장을 덮쳤고 회장님과 저와의 모든 녹취록을 빼앗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이 지시하신 내용, 송금 내역 전부 다 경찰에 넘겼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이놈, 감히 날 배신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가족들까지 먹여 살린 게 누군데. 민두식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강 실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형사는 바닥에 처박힌 민두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하는 금소금이 병실 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키운 게 아니라 당신이 도구로 쓰고 버리려 했겠지. 민두식,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당신이 저지른 모든 추악한 죄,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연행해. 민두식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 이거 못 나. 내가 민두식이야.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변호사 불러. 당장 청와대에 전화해. 국무총리 연결해. 하지만 그의 처절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병원 복도로 흩어졌습니다. 평생을 오만과 독선으로 타인의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던 제왕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바벨탑만큼이나 높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구석진 의자에 앉아있던 김선재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위조 여권과 싱가포르행 편도 비행기 표가 땀에 젖은 채 들려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노트북 화면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의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군. 민두식, 민경채, 루시아. 지긋지긋한 인간들. 이제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 자멸해라. 나는 이 100억 들고 따뜻한 남쪽 날아가서 새 인생 살러갈 테니까.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보낸 예약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알림을 확인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메일이 민경채와 민세리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내미는 순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하자 모니터에 요란한 붉은 경고등이 켜지며 출국 금지 메시지가 전멸했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지며 어딘가로 은밀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기계 오류 아닌가요? 제가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좀 빨리 처리해 주시죠. 김선재가 재촉하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심사관은 대답 대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김선재의 뒤에서 묵직하고 거친 손이 그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김선재 씨 되십니까? 김선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공항경찰대와 사복 형사들이 그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형사는 김선재의 변명은 듣지도 않겠다는 듯 그의 손목을 꺾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민강 유통 비자금 횡령 및 해외 도피, 그리고 민두식 회장 납치 감금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는 서에서 주도록 하지. 김선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민두식 회장이 신고했을 리가 없는데? 그 늙은이는 지금 병원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모를 텐데? 어떻게 된 거야?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김선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이미 30분 전에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회장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신이 빼돌리려던 자금 흐름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딱 걸린 거죠. 줄을 잘못 서도 한참 잘못 섰어. 그리고 당신이 보낸 그 메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김선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두식의 몰락과 함께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여권이 누군가의 발에 차여 저 멀리 밀려났습니다. 김선재는 끌려가면서도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나. 난 잘못 없어. 다 민두식이랑 민경채가 시킨 거라고.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공항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김선재의 절규는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차가운 철창이었습니다. 다시 시점은 민경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화분 흙과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민경채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은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루시아와 문태경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선재가 보낸 파멸의 메일 참조인에 루시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시아는 엉망이 된 거실 풍경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민세리,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린 민경채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민세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세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나한테 오지 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민세리의 거부에 루시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세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루시아를 올려다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소를 엄마 딸을 괴롭혔잖아요. 내가 죽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옥상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엄마 딸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내가 어떻게 엄마 얼굴을 봐요. 루시아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무릎을 꿇고 민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너희들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몬 거야.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해서,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딸을 못 알아본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다오. 정말 미안해. 루시아는 떨고 있는 민세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루시아는 더욱 세게 부서져라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널 놓지 않을 거야. 미소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야. 우린 모두 피해자잖아.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세리야.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모녀의 통곡이 거실을 채울 때 멍하니 초점을 잃고 있던 민경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와 민세리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하. 미소야, 우리 미소 거기 있니? 엄마가 늦었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우리 미소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러 갈까? 엄마랑 같이 가자. 민경채는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현실을 넘어선 어딘가, 아마도 미소가 살아있던 과거의 환영에 고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는 그런 민경채를 보며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친딸인 세리를 빼앗아가고 자신이 키운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 하지만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양딸 미소의 친어머니였다는 잔인한 사실. 이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 앞에 문태경은 조용히 루시아의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했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이제 악몽에서 깰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바람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법원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제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초라하고 늙은 죄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청부 살해하도록 교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30년.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곧이어 김선재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억울하다며 오열하다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지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루시아와 민세리 그리고 문태경은 법원 앞 공원에 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눈가에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이 옅게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가끔 미소가 꿈에 나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어주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민세리의 말에 루시아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리야, 미소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우리가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것보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미소에게 속지 않은 길이야. 그리고 루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경채 정신병원에서 상태가 더 나빠졌대. 인형을 미소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업고 다니면서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하더라. 어쩌면 그게 언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 싶어. 민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채에 대한 증오도 연민도 이제는 희미한 안타까움으로 남아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민경채는 스스로 만든 감옥인 광기 속에 갇혀 영원히 딸을 찾아 헤매는 고통받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태경이 두 사람에게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갑시다. 미소 보러 가야죠. 미소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은 교회의 한적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백미소의 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는 나란히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미소야, 낳아준 엄마도 길러준 엄마도 그리고 언니도 이제 다 용서하고 편히 쉬렴. 너가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너의 목까지 정말 열심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납골당을 나오는 길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 그 어둠의 터널이 지나고 드디어 진정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손을 그리고 민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맞닿은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태양을 삼키려 했던 자들은 파멸했지만 사랑으로 태양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세리가 루시아를 보며 환하게 아주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요? 저 요리 연습 많이 했거든요. 루시아도 딸을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솜씨 좀 볼까? 문태경 씨도 같이 가요. 우리 셋이서 먹는 첫 저녁이네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독했던 악몽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행복한 꿈을 꿀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친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는 민경채와 뒤틀린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 가족의 사랑과 진실을 되찾은 루시아와 민세리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권선징악이라는 다소 뻔한 결말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겪는 처절한 심리 묘사와 반전이 주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여운을 남깁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